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무주택자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을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제외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이달 발표를 앞둔 주택 공급 대책의 방향성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불평등 정도를 정량화하는 진위계수를 주택시장에 도입해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진위계수는 지난달 말 0.44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진위계수는 0부터 1까지로 1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간 상대적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로 주택시장 혹한기를 겪은 대구는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가 잠실의 동구장을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와 함께 한강과 연계한 수변 생태 문화 공간을 조성할 전망이며 시는 관계자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잠실 동구장 단지 배치 계획을 확정했으며 시설별 설계를 구체화 중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토론토 로저스 센터를 방문해 잠실 일대의 동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 전시 컨벤션 시설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전국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경기, 세종 등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들이 더 빠르게 반등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가격 격차가 더 커질수록 이렇게 상대적인 상향 이동과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역차별을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역대 정부의 정권들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청년층 2030 세대에 맞춰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게 맞고요. 근데 실제 주거 안정이 되게 되면 경제 활동하는 데도 크게 또 영향을 또 덜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 인구들이 또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한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밖에 없고 청약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 완화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역차별 아닌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40대입니다. 40대는 실제적으로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비율도 꽤 높은 상태인데 청약시장이라든가 아니면 DSR 규제라든가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기 임대, 50년 장기 임대 주택 분양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집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정책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설명드리기 이전에 10년간 연평균 분양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얼마 정도 됐고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 차이가 얼마가 정도 되느냐. 과거 10년, 2013년도와 23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지방시장은 딱 2배가 됐습니다. 분양가가 딱 2배가 됐고요.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1.8배 정도 오른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시작 가격이 다르죠.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013년도에는 800만 원이 좀 안 됐었던 상황이 현재는 1,586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현재 시작가는 1,747만 원이 신규 분양가였습니다. 그게 3,068만 원이 됐기 때문에 2배가 안 됐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부담은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지방도시 이런 지역들보다는 서울 지역이 더 큰 건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평균적으로 3천만 원이긴 하지만 더 비싼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지역들의 좋은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지역들은 더욱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 지방 쪽은 2배가 올랐고 서울 지역은 현재 1.8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가는 얼마가 되느냐. 서울 지역으로 실제적으로 주택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가를 따져보니까 2013년도에는 한 10.1% 정도가 현재 실제적인 일반 분양가가 더 플러스가 된 부분인데 그게 2%대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에 11.4%대까지 올라갔고요. 2018년도부터 20%대를 진입을 하다가 2020년도에는 36.6%, 49%, 현재 2022년도에는 무려 7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실제적으로 매매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낮은 분양가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또 분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또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딱 동결이 됐고 그에 반해서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시세는 월등히 비쌌기 때문에 당첨만 됐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71.6%니까 거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거고요. 뭐 현재 시점에는 54.5% 하지만 그래도 거의 한 40%, 5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만 됐다, 청약만 됐다 하면 당첨만 됐다 하면 당연히 로또가 되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더욱더 많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현재 청년층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서울 지역의 수요를 더 가중화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청년들한테 현재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공공분양, 공공임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나눔형이 한 25만 가구, 현재 선택형이 10만 가구, 이번 정부에서 현재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일반형이 한 15만 가구 되기 때문에 한 50만 가구 되죠. 실제적으로 현재 그중에서 나눔형 같은 경우는 나눔형 전체 물량 25만 가구 중에서 80%가 생애 최초 신혼부부 청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점 이런 것들 따지기 이전에 실제적으로 일반 공급 같은 경우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대부분 다 가점으로 해서 청년층이면서 소득 수준 얼마 안 되면서 실제로 청년과 조건 맞거나 아니면 신혼부부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특공률이 8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형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 물량 중에 60%, 6만 가구 정도는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이제 일반 공급은 현재 거의 다 추첨제로 들어가지만 이 중에서 일반 공급 10%는 추첨제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기간 추천이라든가 노부모, 다자녀 이런 것들은 현재 가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점이 들어갈 수 있는 다자녀 또 노부모 같은 경우는 2030 세대보다는 40 세대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들이 굉장히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40대 이상이 되는 연령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된 거고요. 일반형도 실제적으로 현재 이 물량 중에 15만 가구 중에서도 40%가 특별 공급입니다. 신혼부부가 20%, 생애 최초 20%, 나머지는 똑같이 현재 다자녀, 기간 추천, 노부모, 일반 공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자녀와 기간 추천, 노부모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추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추첨은 실제적으로 확률이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자녀, 기간 추천, 노부모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2030 세대와는 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젊은 층 인구들로 대상으로 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산 가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출산 가구한테는 더욱더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아이를 낳을 경우 현재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연 7만 가구 정도로 우선 공급하겠다. 특별 공급이죠. 거기에는 공공분양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뉴홈이라고 하는데 뉴홈의 연만 3만 가구 정도 되고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만 생겼다 하면 당연히 특별 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거기에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엔 또 이제 또 소득 조건이 따라줍니다. 월 평균 소득이 현재 150%가 넘으면 안 되고요. 일반 평균 소득에. 거기에 이제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뉴홈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게 이제 3만 가구 정도 되고요. 민간 분양이 한 10,000 가구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또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3만 가구 정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서도 우선 지원하겠다. 기존의 공공임대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겠죠.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요.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현재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까지 따졌을 때 7만 가구는 현재 출산 가구한테 무전적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아이가 생긴 집안에서는 더욱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쉬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가 어떻게 되는가? 자녀 수별 가점 배점 비율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강남 4구 빼고 나머지는 다 풀렸죠. 그렇게 당연히 기본은 60제곱미터 이하부터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중소형, 실제적으로 현재 소형부터 중형까지 따졌을 때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기존 투기 과열지구는 기존에는 가점을 100% 잡았습니다. 점수가 높아야지만 청약 당첨률이 높은 거고요. 현재는 가점을 60평방미터 이하 같은 가점을 40%, 추첨을 60%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85제곱미터까지는 가점을 70% 잡았고요. 추첨을 30%. 그다음에 85평방미터 초과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40대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기존에는 가점 50%, 추첨 50%, 5대5로 나눴었는데 이거를 가점을 80%, 추첨을 20% 잡았습니다. 가점이 높아야지만 8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현재 중대형 아파트를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정 대상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75%, 25% 되는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현재 가점 40에서 60, 또 현재 70에서 80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점 추첨 3대 7이었는데 이게 현재 가점 추첨 5대 5로 나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첨 비율보다 현재 가점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가점이 높은 사람들, 노부모라든가 기간 추천이라든가 현재 다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현재 중소형보다는 현재 중대형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대 물량으로 배정이 된 거다. 그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 자녀 이상이 되게 되면 현재 3명이 30점, 4명이 35점, 5명이 40점 정도 배정을 하는 부분을 개선을 했죠. 이거는 대상 가구는 자녀 수 배점을 현재 40점으로 보는 건 똑같고요. 2자녀 이상부터 받습니다. 3자녀 이상이 아니라 아이가 둘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2명은 25점, 35점, 4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 수를 현재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현재 3자녀 이상 되는 가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2자녀로 좀 줄인 거고요. 가구 원수 입주 신청 가능 면적 같은 경우도 1인 가구는 현재 아주 소형이죠. 35제곱미터까지, 2인 가구는 44제곱미터까지, 3인 가구는 50제곱미터까지, 4인 가구는 45제곱미터. 이 부분은 영구 국민 행복 임대주택들입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원수 별 입주 신청 자격입니다. 이것들이 아무래도 나는 또 어떤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주역입니다. 당연히 실제로 40 중년층 비중은 매달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전체로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비율을 보시게 되면 24년도부터 해서 쭉 나타난 비율을 보게 되면 30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거기 밑으로 현재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0대가 내 집 마련하기가 좀 더 어려운 부분, 바늘구멍처럼 이제 좁아진 틈을 뚫고서 내 집을 마련하기 조건들이 현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역차별 아닌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역차별이 나오는 이유와 함께 세대별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2023년 부동산 투자처 공략이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상담과 일정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1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남대로 위치해 있고요. 전철역은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거리가 도보로 약 한 50초에서 1분 정도 거리,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거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현재 관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수요를 같이 볼 수 있고요. GTX C 노선도 현재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따라서 보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 거기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지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봤을 때 서초면 RNCD 단지가 연결되고 있는 양재 IC 이렇게 업무와 현재 그 주변의 직장과 연결되는 현재 복합단지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양지역이 굉장히 팽창되고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딱 강남과 서초로 딱 정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강남대로 같은 경우도 우측에는 도곡, 대치부터 역삼까지 연결되는 강남권역, 아래쪽에는 현재 서초부터 교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의 교육특구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법조단지, 또 서리필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정보사부지 여러 가지 연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체육세권이면서 그 주변에 또 현재 유명 연예인들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철여건과 교통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주변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이 또 운집하고 직장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있고요. 5천 세대 정도 되는 현재 서초 재건축 단지, 거기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주변의 대기업들 부지나 아니면 현재 사옥들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 직장들의 이제 파생 기업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지역, 밀집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 양재역부터 강남역부터 이제 또 신논현역까지가 이제 상업 시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층 인구들이 계속 붐비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뭐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부터 서울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예산부터 연장선이 얼마나 되고 지하도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는 서초와 반포와 시구간의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연구개발시설 뭐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면서 그 주변에 공원시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조건의 업무단지가 만들어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노선은 현재 실제로 계속 연장 계속 연장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현재 확정된 노선이 C노선 같은 경우도 의정부부터 군포 금역까지 가는 구간이 1차 노선이고요. 거기는 위아래로 뻗어 내려가면서 다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트리플 역사가 될 거고요. 최하층에는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호선과 신분당선, 서초구청이 또 복합단지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여건들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이 주변이 활성화되고 양재역과 서초구청 양재 1동, 양재 전화구 일대를 현재 권역을 나눠서 개발하기 위해 권역 자체 권역개발 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양재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서초구청부터 양재 환승주차까지 연결된 지역에 현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돼서 서초구청도 현재 복합단지로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 IC 같은 경우는 현재 연구원 단지가 있죠. 그 주변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 삼성, KT, LG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연구원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이제 스타트업밸리뿐만 아니라 같이 연결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 기대 효과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지금도 조성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큰 상가고요. 임대금은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역세권, 일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죠. 1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상업지, 거기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 기대하면서 또 노후 생활까지 또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에 또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은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로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헤란 내에 위치해 있고요. 전철역은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이든 다 이용 가능하다. 강남역 같은 건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됐기 때문에 유동인구 더욱더 많아졌고요. 지금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삼성동 같은 경우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GTX A노선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이번에 발표된 또 잠실운동장 개발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는 마이스 산업, 마이스 현재 스포츠 특구가 또 진행될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 현재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수요가 워낙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이 주변에 젊은 층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월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보게 되면 강남역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던 비율이고요. 그만큼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또 거기에 출퇴근만 하고서 바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또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인구들이 많습니다. 계속 또 장기간 그 시간 하루 종일 거의 머문다라는 얘기겠죠. 보시게 되면 6시부터 저녁 9시 때까지 유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비율 보게 되면 이 주변의 상권들이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요즘에는 이런 연예 사업이라든가 이런 KT, 또 K컬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직종군들이 워낙 많고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 인구들이 당연히 이 지역을 직장으로 또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또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높고 그 주변에 또 거주하기 위한 거주 필요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오피스텔들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뒷받침이 되는 거고요. 테헤란로가 연장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연장되고요. 현재는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이제 테헤란로로 하는데 이번에 서초역에는 현재 그 주변에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정보사령 부지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또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롱, 라이언비싱 부지가 부지를 활용을 해서 상업시설, 유통시설이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부속도로 제화 사업이 또 세로축으로 지나가고요.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강남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또 잠실과 연결된 송파와 잠실, 송파와 강남이 같이 연결되는 복합개발 사업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굉장히 크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테헤란로 주변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는 현재 벨트로 어떤 벨트냐? 벤처 산업 벨트입니다. 국제 업무, 상업, 금융, IT, 현재 마이스 관광까지 연결되고요. 또 세로축으로 봤을 때는 신사, 노년까지 연결된 의료, 관광, 아래쪽에 R&D가 연결되는 양재, 그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봤을 때 도곡, 근린생활부터 의료 R&D 산업벨트, 또 한류 관광 문화 산업벨트까지 연결되지만 가장 중심권에 있는 게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투자 가치 높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잠실운동장과 같이 복합개발 사업을 하고 탄천까지 정비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지역 이 상층부 같은 경우 5개 건으로 만들어서 국제교류 포럼부터 해서 마이스 관련된 관광 상품들까지 같이 개발되고 현대자동차가 또 가세를 하고요. 거기에 지하 같은 경 GTX A노선, C노선 연결된 부분에 미래신사 또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부지와 롯데치성까지는 업무지구로 활성화되는데 더 이상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높아지고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현재 소형입니다. 원룸과 1.5룸 구조고요. 임대금액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투자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 올 110에서 14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이야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건들을 되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노후 생활도 보장될 테고요. 또 상업지라든가 용도 병행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임차 수요가 풍부한 역삼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23년 부동산 투자처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식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속적인 수요 확대 지역들을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는 서초구 서초동 알아봤는데요. 상권 수요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역삼동 알아봤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수혜 기대감 속에 짚어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동산 핫 이슈들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일주일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얼마 안 남았죠. 자, 명절 기간 상당히 길기도 하고요. 이번에 또 그 명절 바로 직전에 발표가 될 국토부에 대한 그런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거의 지배적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약간의
조금 이런 불을 좀 당겨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는 또다시 정말 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형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거. 자, 오늘은 이제 이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뭐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예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드렸던 뭐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했었던 일시적인 단기적 반등이다라고 했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이게 단기적인 반등이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등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올 것이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 그게 일시적으로 다시 좀 횡보장이 올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약간의 횡보장 오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산업 자체가 2만여 가지가 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GDP, 국민들 GDP 이런 것들과도 상당히 큰 연결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부분은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수 경기가 살아나려면 실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만 하는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나가 경기 침체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쉽게 꺼트릴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양들에 대한 그런 규제책, 구제책이죠, 구제책.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풀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이슈 첫 번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뭐 다양한 타이틀 뉴스에 대한 부분들 좀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이제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곳이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광역시, 5대 광역시들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을 해서 이제는 1% 이상 넘는 수준으로 가격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갈아타기가 됐었던 그런 상급지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상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비싸졌습니다. 갈아타기 할 때 외곽 지역에 있는 것들을 조금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팔고 조금 더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눈 씻고 찾아보니까 없고, 있다고 한들 가격대가 이전 고점보다도 더 넘어간 그런 형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갈아타기는 더 이상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지역 그런 부분인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지역들로 사람들이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싼 곳들은 더 비싸졌고, 그에 따라서 그 차후에 또 올라오는 그 다른 상급지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그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어요. 그죠? 사람들 대부분이 자체가 금리가 과거에는 막 1%대, 2%대 금리였다가 뭐 4%, 5% 올라가니까 굉장히 뭐 그 금리에 대한 공포심이 심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이 4%, 5%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우리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정도 금리였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전세에 대한 공포감도 상당히 누그러졌다. 그리고 이사철에 대한 그런 거래량들이 상당히 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겠고, 지금은 좀 다소 좀 누그러졌지만 가을철 특히나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에서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철 이후에 또는 명절 이후에 또 시장에 이런 거래량들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석 명절 전 국토부에서 발표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규제책보다는 완화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당연히 뭐 저금리 상품이라든지 뭐 신혼부부 또는 뭐 다자녀 뭐 이런 형태들의 저금리 상품들이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하락폭을 축소하던 광역시도 상승 전환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쪽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은 요 5번째인데, 뭐 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들보다는 시장에서의 데이터를 필수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항상 체크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그에 따라 과거에서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그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베이스는 이 데이터에 축적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연도별 입주 물량, 그리고 공급 물량, 건축비 상승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미래의 주택의 시장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은 2022년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이제 8월 정도까지의 가격 변화가 이제 상당수 이제 마이너스 부분들은 일부 지역들밖에 없고, 나머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다는 얘기. 근데 과감하게 갈아타기 한 곳은 결과적으로 서울이었고요. 상승 전환 시 오름폭도 굉장히 남달랐고, 자, 그리고 갈아타기 물량이 곧 바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답정로 서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자, 오를 때도 2배였고요. 회복 속도 또한 마찬가지로 2배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찾는 겁니다. 자, 서울에 이어 경기권, 그리고 세종권, 인천권역이 점점 플러스 전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재개발을 필수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한 8개, 간략하진 않네요. 그죠? 한 8개 정도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재개발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투자 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그런 단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가격대의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비례율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그런 수익적인 부분들 모델이 재개발 안전 마진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비례율만 보고, 또는 지역적으로 주변에 랜드마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그런 안전 마진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떠한 상품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얘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특정 단계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업 시행인가를 보고 있긴 하겠지만 관리 처분 단계 이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이전에는 매매가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 단계 이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관리 처분 단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허들이 상당히 좀 높아요. 일반적인 빌라 소형 주택들 투자치고는 금액대가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가 다소 좀 낮은 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축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증세나 여러 가지의 세금적인 부분에서 회피 목적, 이런 목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세금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 현재의 통화 가치보다 10년 후에, 보통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후에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부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뭐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현물의 가격대들도 상당히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 가치가 아닌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에 대한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서울 결과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등락폭은 있을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이 올라갔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꺼지는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고점들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은 오른다. 역사와 데이터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 8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갭 투자 비용이 일반적인 아파트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재개발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 재개발 어찌 됐든 간에 뭐 나중에 조정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간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표적인 부동산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울의 투자를 특히나 그중에서도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8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세미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예상 지역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부터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제가 일단 구로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보시더라도 물론 중간에 또 매매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차익을 좀 거두시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정말 고층 빌딩화 되어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세련된 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구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들도 생각보다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지역은 앞으로 쥐밸리 라인들과 영등포와 여의도 권역 그리고 마곡 라인들 이렇게 가까운 쪽 라인들을 두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로동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금액적으로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의 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노후지가 많고요. 주변에 대형 마트와 대형 백화점, 그리고 공구상가라든지 또는 대형 백화점, 그리고 길 하나 건너가면 여의도 영등포권역이라고 하는 거. 지리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지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노후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발을 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은 어찌됐든 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뭐 계속해서 우리가 뭐 기와집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너져가는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듯이 주택도와 마찬가지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필수적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교통의 확충이라든지 간선도로망과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들을 가까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이 노후화가 왜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실제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정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곳들만 골라서 찍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예요, 동네가.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옛날 우리가 달동네에서나 보던 그런 동네에 조그만 이렇게 계단을 가지고 있는 사이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게 차 하나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단독과 다가구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길로 차 하나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 정도의 좁은 도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하나 정도 지나갈 정도 수준, 두 사람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 수준의 그런 도로를 가지고 있는 거. 인접해 있는 거의 뭐 지붕과 거의 뭐 집이 거의 맞닿아 있는 수준의 그런 주택들이 즐비하고요. 이런 것들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불 한 번 났다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 무조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도 없고 사람이 뭐 차 하나 들어왔다가 돌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고 그만큼 열악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안이 꺼지고 있거나 지붕과 지붕이 맞닿아서 굉장히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예전에는 이런 데도 뭐 도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아직도 이렇게 1층의 기와 수준의 집들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근동, 그리고 청파동 일부, 서계동, 그리고 몇몇 제가 추천을 드렸던 재개발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좀 개발이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현재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350m 이내에 들어가는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사업성이 좋고 비례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기관과 기관과 그리고 민간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비 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지금 현재 말이 많습니다.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들. 자, 투룸입니다. 4억 정도 금액이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월세 투자하신다면 3천에 100만 원에서 110 정도 가능한데 일단 무엇보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까 빠르게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그런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로동 임장 활동을 좀 필히 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지역 구로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량진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이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한강변에 가까운 라인이면서 좌우측 라인의 여의도와 IFC와 그리고 강남, YBD 권역, 그리고 위쪽으로는 용산의 라인들까지도 아우를 수가 있는 권역이다라고 하는 거. 정말 위치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구로 못지않게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쪽 라인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 안에서 빠져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선점 투자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지역은 신축에 대한 공급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노량진의 흑성 뉴타운 제외하고 아래쪽 라인의 상도동을 제외하면 노량진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신축 아파트 또는 기축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아직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을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충분히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다가 입지에서도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적인 측면이 다른 강남이나 여의도 권역이나 또는 용산 이런 지역에 비하면 좀 다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1호선과 9호선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서부선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완성될 수 있는 서부선. 이것이 또 여의도와 마포 라인들까지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확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바로 이 용산의 개발을 우리가 필히 보셔야 되겠죠. 개발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개발에 따른 수익도 상당히 클 것이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상당히 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용산이 바로 위에 있죠. 노량진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투룸인데요. 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에서 4억 8천 정도이고요. 조금은 소형주택 투룸입니다. 그래서 2억 5천 정도에서 2억 7천 정도 가능하니까 대략적으로 투자 금액은 2억에서 2억 천 정도. 월세 투자하신다면은 동네 자체가 조금은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월세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 2천만 원에 12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을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 한 2억 원 정도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노량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지금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서울 역세권 시프트 사업 변화를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동 살펴봤습니다. 노후주거지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뉴타운발 인프라 수혜 기대감 속에 노량진동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